저는 일단 이 개정 자체가 너무 열받습니다.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. 자, 오늘 새해입니다. 정확히는 어제가 새해였고 새해 첫날인데 새해 인사 한번 하시죠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머리 수도 없는 게 나오는 것 같은데. 네. 어떡하지? 저도 이제 뭐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그냥 하시는 일 잘 되시길. 네. 그리고 저희 미래드림도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사 같이 하시죠. 어떻게? 네. 뭐든지. 아,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 인사를 했더니 여기 이제 그러니까. 슬슬 이게 나오더라고요. 이거 좀 편집이 되면 이런 좋겠지만. 인사할 때 말씀 좀 해주세요. 미장으로 다녀오게. 아, 자연스러우니까. 뭐 저희는 늘 항상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데. 자, 오늘 영상은요, 뭐 새해기도 하고, 네. 새해면 항상 바뀌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바뀜을 이미 이제 확정이 된 부분도 있고, 네. 아직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만, 2025년에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족법인 해야 되냐. 아, 이 얘기 계속 질문을 받고, 맞습니다. 나는 이런 투자를 하고 있고 나는 이런 사업을 할 예정인데 네. 법인이 필요하냐 가족법인을 해야 되냐 하는데 오늘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 가족법인에서 치명타처럼 여겨졌던 게 기존에 이제 법인은 이익이 2억까지 9%고 맞습니다. 2억이 넘으면 19%의 세율인데 우리 가족법인 하신 분들 중에는 일부는 19%를 일괄 적용받아야 된다. 그렇죠. 그럼 1년에 세금을 한 2천만 원씩 더 내야 되는데 네.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이분들도 가족법인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이건 사실 이제 소규모 성실법인이라고 용어가 되어 있는데 여기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세 개를 모두 충족하면 9% 19%가 없고 그냥 일괄 19%를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돼요. 세 가지가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. 모두 충족입니다. 네. 일단 첫 번째로 지배주주가 50%가 초과되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. 그렇죠. 특수관계자 합의. 네.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가족들만 주주 구성이 돼 있으면 다 여기에 해당되죠. 그렇죠. 네. 두 번째, 부동산 임대소득, 이자 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%를 넘는 경우 많이 해당되겠죠. 그렇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 안 되는 경우. 미만인 경우. 그렇죠. 네. 이렇게 되면 소규모 성실법인이 되거든요. 그렇죠. 뭐 그러면- 저희는 형제가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형제라고 치고 네. 저희 둘이 특수관계자로서 지분을 뭐 50%씩 갖고 저희가 뭐 금융투자를 하던 아니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벌어드는 소득이 전부 다 뭐 50%를 넘는다. 그리고 근로자는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. 없다. 이러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사실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이자 배당 임대소득만 50% 넘으면 이게 다 해당되는 줄 아세요? 19%가. 근데 그건 아니다. 네. 요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데 맞습니다. 나머지 두 가지는 대부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되죠. 쉽지가 않습니다. 언급이 안 되는데 그럼 반대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. 만약에 어찌어찌 해서 종업원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은 네. 9%로 갈 수 있어? 봤더니 뭐 사업상에 또 필요도 해서 네. 와이프, 뭐 자식, 어머니, 네.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을 5명을 등록을 해서 급여를 조금씩 주는 거죠. 뭐 비용 네, 처리도 네. 하고. 자, 이렇게 되면 5명 넘었으니까 나 9% 받을 수 있나? 요 얘기 하실 것 같은데. 근데 이게 세법상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는 특수관계자가 빠집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뭐 일가 친척 다 주면 되지. 그렇죠. 네. 왜냐면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알아본 거고요. 네. 자,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성실신고 소규모 법인들 같은 경우에 19%가 적용이 되는데 그렇죠. 아니, 가족법인 해야 되냐? 금융투자나 부동산 투자가 중심인 경우에는 하면 실익이 없겠는데 이 질문 맞아요. 하시는데 요거를 이제 크게 한 3-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, 네. 유효한 경우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. 그걸 말하기 전에 저는 일단 이 개정 자체가 너무 열받습니다. 본인도 19% 이제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. 아니 저는 이자 배당이 아니라 이제 세무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네. 이제 저희 고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게 제가 볼 때는 업종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. 근데 어쨌든 개정이 됐으니까 열받는 건 열받는 거고 또 대처 방안은 찾아가야죠. 뭐 본인의 이제 개인적 내피셜을 네. 듣긴 했는데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. 네. 법은 통과됐으니. 통과는 됐어요. 예. 자, 그렇다면 이제 가족법인 해야 되냐? 첫 네. 번째로 나는 금융투자든 뭐 임대소득이나 해서 이자 배당 임대소득 중심으로 돼 있다. 그러면 내가 딱인데 딱이죠. 19% 내느니 그냥 법인 안 하는 게 낫지 않냐?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. 그럴 수 있죠. 예를 들어서 이자 배당이 원천 징수가 지금 14%잖아요. 네. 근데 19%는 더 내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개인으로 하면 14%인데. 근데 이제 이분들은 사실 2천만 원 예일 때 이런 건데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근로소득도 있고 이 소득도 높고 결국 2천이 넘어서 종합과세가 되잖아요.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종합과세가 되면 19%가 아니라 거의 뭐 35% 요거 넘어가잖아요. 그렇죠. 개인소득세율이 뭐 35, 40%도 가죠. 그쵸. 네. 그럼 거기에다가 중요한 게 35% 뿐이 아니라 건보료가 또
그렇죠. 건물이 또 올랐습니다. 네. 요거까지 내면 그래도 실익은 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9가 아닌 19가 됐지만 개인의 종합과세율을 따져보시면 네. 세이브가 되는 분들이 그리고 구간이 충분히 있다. 이렇게 충분하다. 보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나는 요즘에 해외 주식 핫하잖아요. 맞습니다. 네, 새해도 이제 뭐 승승장구하리라 생각을 하고요. 자, 이자 배당 중심이 아니고 나는 매매 차익 중심이야. 해외 주식을 하시면서 양도 차익은 22%로 적용을 받잖아요. 네. 그럼 법인세율 19% 하면은 별 차이가 없어서 나는 해외 주식 양도 차익 중심이어서 굳이 법인은 필요 없는 것 같아. 네. 라는 분들이 있다면. 맞습니다. 이분들이 지금 제일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사실은. 아까 그분들은 건강보험료고 뭐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하는 게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해외 주식하면 22% 양도세거든요. 근데 법인세가 19%지만 주민세까지 하면 20.9%. 이거 뭐 얼마 차이 안 나요. 그럼 법인에 넣어놓고 그리고 그 돈을 또 내가 빼오려면 소득세 또 내야 되는데 그렇죠. 이거 똑같이 세금 내면서 굳이 내가 법인에 그렇죠.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다 쓸고 내가 그냥 한다. 그러면 법인으로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보면 이걸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쓰려고 법인 만드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. 물론 일부는 쓰죠. 그렇죠. 네. 일부는 쓰죠. 근데 이분들의 목적은 승계에 초점이 많이 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내가 세금 내고 다 내 돈 모아서 나중에 줄 때 50%를 내고 줄 것인가 아니면 주주 구성을 잘해서 똑같은 세금은 내지만 내 재산이 아닌 승계가 이미 이루어진 재산이 만들어질 것인가 그렇죠. 이 차이를 보고 고민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특히 이제 단기도 단기지만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 네. 테슬라를 내가 1억을 투자했다. 네, 근데 나는 이거 10억 본다. 맞습니다. 10억이 되면 9억에 대해서 19% 내냐, 뭐 22% 내나, 뭐 큰 차이는 없지만, 네, 1억이 10억 정도까지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자산이 개인 혼자만의 자산이냐, 법인으로 해서 자녀와 뭐 배우자 이렇게 승계가 된 자산이냐는 나중에 상속증여세까지 고려한다 그러면, 미래의 양도 차익이 커진다는 건 그만큼 내가 내야 될 상속증여세도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. 실익이 있어 보인다. 이렇게 보고요. 그럼 세 번째로. 네, 난 금융투자 안 해. 부동산을 하는데 임대소득도 별로 높진 않아. 그냥 나중에 이거 팔 거야. 판다. 양도세를 갖다 좀 줄이는 목적으로 양도 차익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 뭐 굳이 그러면 법인할 필요 있나? 왜냐면은 19% 내는 게 아까우니까.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? 근데 이건 해야죠. 19%와 양도세는 차이가 많이 나요. 양도세는 뭐 최고 세율 가면 뭐 이것도 50%까지 올라가잖아요. 그렇죠. 이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한 30% 차이 나지 않나? 그렇죠. 이 정도면 실익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근데 이제 물건이 작아가지고 양도 차익이 얼마 안 난다. 그러면 사실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. 그렇죠. 뭐 임대소득도 크지 않다 그러면 그럴 네.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뭐 개인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그러니까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익이 뭐 한 1억 5천만 돼도 35% 네, 그리고 5억이 넘어가면 뭐 40% 최대 45%까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19%라는 세율은 어디 가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을 활용하는 건 의미가 있다. 네, 이렇게 볼 것 같고요. 자, 일단은 뭐 다양하게 뭐 금융투자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본인이 가족법인을 해야 될지 알아봤는데 마지막까지 따라오셨으면 오늘 하나 큰 거 얻어가신다 생각이 들고요. 아니 근데 맨날 하던 말이긴 한데 이게 결론적으로 모든 지금 앞에 사례들이 가장 최종적으로 고민해야 될 건 사실 승계예요. 승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법인을 만들까 안 만들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지. 단순히 내 단계에서 세금을 좀 줄여보겠다는 거는 사실 9%일 때는 큰 의미는 있었는데 이제 19%가 되면서 의미가 좀 퇴색되긴 했습니다. 그래 2배 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것 또한 1년에 이익이 2억 이하인 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2억을 훌쩍 넘은 분들은 당연히 아직도 많은 효과가 있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승계 개념을 같이 무조건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게 계속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지만 내 단계가 아니라 자녀 단계로 넘어갔을 때 이게 나한테 쌓이는 자산이 될 것이냐 자녀에게 쌓이는 자산이 될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뭐 가족법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영상을 보시고도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문의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방문하셔서 네. 본인의 상황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무조건 법인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기 그렇죠. 때문에 현명한 답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고민되시면 한번 와보세요. 법이 바뀌어도 가족법인은 계속됩니다.